오늘도 전국에 눈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날씨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간은 초봄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포근했는데 보니까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이 정확히 얼마나 오는 겁니까? 많은 곳은 70cm 이상이 예고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9시부터는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오전과 오후에 순차적으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 발효가 될 텐데요. 보통 대설특보, 특히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내에 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으로는 20에서 50, 많은 곳은 70cm 이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경북 북동산지는 10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 물론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이제 오후 이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도 눈이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네. 지금 경기 동부 지역은 3에서 10cm,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강원 동해안 지역의 이 대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영동 지역에 이렇게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눈이 내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눈구름,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제 비구름이 다가오게 될 경우에는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번은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건데요. 특히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세 가지 조건. 지난 밤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쪽, 남동쪽으로 물러나게 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 지역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 고기압 주변 자리를 따라서 북동풍이 불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북동풍을 유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동쪽 지역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예. 지금 북동풍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리고 이 북동풍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 바다는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 온도가 지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겨울철에는 바다와 이 상층의 기온 차이가 12도 정도만 벌어져도 눈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보통은 한 15도 정도 벌어졌을 때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눈구름이 만들어지고요. 한 20도 정도 벌어졌을 때는 대설경보 수준인데 지금 거의 한 22도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대설주의보지만 앞으로 24시간 내에 좀 집중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에는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눈구름이 태백산맥, 이 산맥을 타고 넘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눈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 폭설이 이 세 가지 악조건들이 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눈이 특히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기를 머금은 눈이라고 하는데 습설이 만들어지는 원인도 특별히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바다 쪽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증기가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입니다. 수증기입니다. 이 네. 수증기가 응결된 상태인 거인데요. 지금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높은 기온에서는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다에서는 수증기, 따뜻한 공기와 함께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상하 간의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눈구름이 키가 큰 구름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추운 날 내리는 거의 이렇게 입으로 불게 되면 날릴 정도의 뭐 쌀국눈이나 이런 이제 가루눈 같은 경우에는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습기 같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방눈이라고 하는 습설은 결국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은 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눈보다는 무게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예. 지금 좀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배 무겁다는 거는 쌓이면 그
무게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보통은 눈이 한 10cm 정도에 쌓였다고 했을 때 같은 면적에서 한 1cm의 물이 고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네. 100제곱미터, 한 30편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에 50cm의 눈이 내려 쌓였을 경우에는 5cm의 그 높이의 물들이 그 같은 면적에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밀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5톤 정도의 무게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데 보통 소형 비닐하우스 같은 네, 경우에는 많죠. 폭이 한 10cm 그리고 너비가 한 20cm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면적의 한 2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곳에 한 5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을 경우에는 거의 뭐 30톤에 해당되는 무게로 거의 폭발적으로 메가톤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15톤짜리의 덤프 트럭이 이 가녀린 그 비닐하우스 위에 떡하니 올라간다. 올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탱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 피해가 없으려면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강원도의 그 가옥들을 살펴보면은 지붕들이 거의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는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눈들이 좀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옥 구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강약을 반복하면서 많은 눈이 좀 내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를 좀 접어들었을 때는 좀 주변 사항들을 조금 잘 상황에 파악을 좀 해서 좀 위협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쌓인 눈들이 고스란히 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주변을 조금 쌓인 눈들을 좀 치워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많은 눈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눈 예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변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들이 좀 이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좀 계획 변경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참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내가 이동하거나 실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해서 이미 고립된 상황이다라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동하실 때는 충분한 연료나 좀 식음료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고립이 됐을 때는 오늘 낮부터는 다시 추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파에 대해서도 좀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일단 월동 장비 꼭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평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봄입니다. 봄이 봄 중에서도 거의 1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나야 될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1923년 이후에 이제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던 게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20도까지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거의 준한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거의 뭐 하루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갈 정도의 굉장히 이례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 기후 변화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기온을 높게 만들어졌던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겨울철에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다라고 하면 대륙의 찬성지를 든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강한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영향을 줬던 고기압은 이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찬 공기의 지원을 받지 않는 굉장히 온화한 성질의 고기압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성질 자체도 달랐고요. 그리고 고기압, 맑은 날씨를 가져다 주는 날씨거든요. 여기에 일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일사로 인해서 기온이 더 오를 수밖에 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고기압 후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이 저기압에서 또 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기압 배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또 최근에는 봄 날씨, 거의 3월 중하순에 해당되는 그런 날씨, 이례적인 봄 날씨를 좀 보이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도 이상고온 이야기 저희가 많이 해드렸고 미국은 뭐 동부 폭설에다 서부 홍수까지 뭐 토네이도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이제 기후와 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네.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매일같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날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봄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어지는 봄은 좀 봄다운 그 특징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후 변화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기상과 기후가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매일같이 변하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이 매일같이 봄이 됐다가 뭐 한파가 내렸다가 또 엊그저께 내린 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비 수준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한파가 찾아왔을 경우에는 보통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 추운 날씨가 오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마치 기상이 기후처럼 열흘이 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약간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거의 한 달 동안 1월에 해당되는 한파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기후 변화의 극단적인 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다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 거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약간 기후 변화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남동풍에 의해서 좀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너무 그런 유럽 쪽의 그런 이상 고온의 우려까지는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옷 입기 어렵다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년 추위가 다시 언제쯤 올지 다음 주에는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일단 워낙 12월이 추웠기 때문에 거의 1월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날씨를 말하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 게 네네. 좀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월은 기상청에서 장기 전망을 할 때도 평년 이맘때 수준의 날씨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춥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월이 연중에 가장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12월 정도의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1월은 12월과는 조금 다르게 그 이상 저온 현상이 주기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흘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되겠지만 이번 눈이 그치고 난 월요일 이후부터는 지금 서울의 이맘때 기온은 한 영하 4도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한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지겠고요. 또 주 중에 후반에는 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열흘 보름까지 가는 그런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사만사온의 형태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낮 기온을 좀 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일단 이번 눈이 그치고 나면은 그런 일반적인 겨울 날씨가 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추위가 조금 더 혹독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변동폭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이번 주가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거 엄청난 한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좀 이례적인 한파,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는 이례적인 한파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맘때 1월에 나타나는 날씨인데 약간 추운 정도가 반짝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